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나눔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이웃을 돕는 사랑의 온정이 모이자 온도탑 온도가 금세 100도까지 치솟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은 춘천뿐 아니라 원주에도 세워졌습니다.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속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참여해 나눔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받는 사랑이 더 많고 또 이런 좋은 취지로 제가 기부를 하다 보니까 주위 분들도 좋게 봐주셔서 사업도 더 잘 될 수 있었고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올해 강원도에서의 모금 목표액은 97억 5,600여만 원.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2009년부터 9년 동안 매년 온도가 100도 이상일 만큼 강원도민들의 나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장애인들, 또 소년, 소녀 가장, 또 이주민 가족, 탈북자 가족들을 위해서 전액을 우리 강원도에 18개 시군에 골고루 나누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 운동도 오는 30일부터 강원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추위를 녹이는 사랑의 온정이 강원도에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4년 만에 열린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 행사를 계기로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만 풀리면 관광 재개 시점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금강산 호텔 앞 남과 북의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금강산 관광 20주년을 기념하는 화려한 공연과 함께 의미를 되새기는 영상이 상영됩니다.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금강산 관광 기념식을 다녀온 남측 인사들은 하나같이 북한의 변화된 분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여기 금강산에 가보면 옛날에 이제 붉은 글씨로 정치 구호 같은 것들 많이 새겨놨었는데 그게 전부 제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가기 편하게 된 상태로 비정치적으로 이렇게 바꿔놨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시설도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잘 돼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상당히 절실히 희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시설도 그렇고 온천장도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고. 금강산 지역의 변화된 분위기가 확인된 만큼 관광 재개 준비에 맞춰 고성군도 지역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상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만 해결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10년 넘게 진행된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본격 착공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마을 지원 사업을 두고 반발하며 사업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동타운을 원함대로 추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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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교도소가 이전할 원주시 봉산동 번제마을 주민들이 원주 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주시가 교도소 이전 조건으로 진행되는 마을 지원 사업을 제멋대로 추진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민들은 교도소 이전과 함께 추진된 공공타운의 조성 계획을 원주시가 임의대로 변경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공타운에 들어서도록 돼 있는 복지시설은 단계동으로, 문화시설은 무실동, 도서관은 혁신도시로 건립 계획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협의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원주시가 원래 계획을 변경해 공공타운을 체육시설로만 활용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현격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 입장입니다. 동네 마을을 발전을 시켜주겠다고 청사진을 주민한테 제시한 겁니다. 우리 주민이 제시한 거 아닙니다. 시장님 생각에 단독 생각으로다가
이렇게 주민의 약속을 어긴다면 이건 시장님은 시장 자격이 없죠. 이에 대해 원주시는 해당 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져 계획이 변경됐고 해당 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원주시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며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교도소 이전 반대운동까지 벌이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 테마파크인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365 세이프타운의 국립안전체험관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가 물에 잠기자 보트를 타고 탈출에 나섭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대피하는 요령이나 불이 난 건물이나 비행기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훈련까지 받습니다. 재난과 어떤 풍수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가상현실인 VR이나 3D 입체 영상 등 재미와 안전교육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체험시설과 전시관은 15가지. 건축 연면적만 2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할 정도로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조성돼 있습니다. 조성비만 2천억 원에 달해 전국 155개의 안전 테마 체험관 가운데 규모와 시설 면에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초중고생들, 남녀노소가 모두가 좋아하는 국내 유일한 안전체험관입니다. 태백시가 365 세이프타운의 국립안전체험관 지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경주 지진 이후 안전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이 없고 국립으로 전환되면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질 좋은 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고요. 또 지역에 그만큼 많은 체험객들이 오게 되면 지역 경기 부양 효과도 있을 겁니다. 태백시는 국립안전체험관 전환을 건의하고 여야 의원들을 만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시멘트 생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 심사에 착수하기로 하자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고 있고 시멘트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 1,000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본격 논의에 나서기로 하자 시멘트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계 유력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공동으로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멘트 업계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경영의 부담이 크다는 것과 이중과세라는 겁니다. 저희는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시멘트 생산량 기준으로 지역 자원시설세가 통과될 경우 약 530억을 연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주요 7개사의 연평균 단기 순이익은 40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중과세라는 건 석회석을 채광할 때 자원시설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는데 같은 취지의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는 주장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시멘트 생산 지역 지자체들은 정기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공해를 유발하는 시멘트 업체에 지역 기여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사회단체도 세금 신설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세면 한 포당에 40원인데 그것도 안 된다 이러면은 좀 이거는 순리에 맞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의안을 발의한 이철규 의원은 정기국회 통과를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위가 열리면은 현재 의원 대다수는 이 법의 통과의 필요성을 갖다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힘 대결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판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춘천 MBC가 지난주에 코레일이 ITX 청춘의 주말표 절반가량을 용산과 춘천 구간으로 확보해놓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보도가 나가고 코레일은 아무런 공지도 없이 정책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량리역 출발표는 매진인데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표를 검색해보니 자리가 충분히 남아있던 겁니다. 최 씨는 어쩔 수 없이 1,000원을 더 내고 용산역 출발표를 구매해 청량리역에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보도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춘천으로 가는 ITX 시간표입니다. 용산 출발과 청량리 출발, 같은 열차 양쪽 다 예약 대기 상태. 남은 좌석도 세어보니 똑같습니다. 용산 출발은 여유로운데 반해 청량리 출발은 매진인 지난 주말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보도가 나간 뒤 코레일이 주말에도 모든 구간에서 동등하게 표를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 방식을 바꾼 겁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코레일은 용산과 춘천 구간표를 절반 이상 확보해 승객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아무런 공지도 없이 8년 동안 유지해온 정책을 한 번에 바꿨습니다. 코레일 측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24시간까지만 그렇고 24시간 안에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코레일 정책이 공기업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합니다. 코레일이 요금이나 이 구간 내 좌석 비율을 정할 때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코레일은 일방적인 할인율 축소, 고착화된 열차 지연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도내 유치원 5곳이 내년도 원화 모집을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강원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불참한 강릉 3곳과 철원 2곳 등 사립유치원 5곳이 2019학년도 원화 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처음 학교로 참여율이 50%를 밑도는 가운데 현재까지 22곳이 원화 모집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시군의원의 의정비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의원의 의정비 심의도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강원도는 오늘 도의원들의 의정비 심의를 의원할 위촉하고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합니다. 현재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부단체장 수준의 의정비 인상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공개적인 인상 요구는 없었지만 전국 평균 수준의 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도내에서는 아파트 6,2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양양군 양양읍에 315세대, 정선군 고원읍에는 299세대, 강릉시 주문진읍에 177세대 등 7단지 2,8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1월에는 4개 단지 2,500여 세대, 2월에는 1개 단지 800여 세대가 입주해 석 달 동안 12개 단지 6,2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5개 단지 4,200여 세대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오는 2021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군 경계철책과 미사용 군사시설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3,552억 원을 들여 동서해안에 설치된 철책 가운데 작전에 지장이 없는 284km를 제거하고 첨단 감시 장비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거 대상 지역은 고성 대진항에서 화진포 해수욕장 구간 1.57km 등 동해안과 서해안의 주요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초소 등 도내 3,100여 곳을 포함한 전국의 군 유휴시설 8,200여 곳도 철거할 계획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영서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1도에서 12도, 영서 지역은 6도에서 8도, 강원 산지는 4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를 기해 강원 남부 산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으며 내일 아침을 기해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랜드 3대 주주인 정선군이 강원도 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추가 매입을 추진합니다. 정선군은 2대 주주인 강원도 개발공사의 주식 가운데 20억 원가량을 매입하기 위해 군의회에 추가 매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선군은 군의회가 동의안을 승인하면 현재 주당 3만 원가량인 강원랜드 주식을 추가로 7만 주가량 확보할 수 있어 강원랜드 주식 보유 비율이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일대를 생태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수감과 성마령 등 권역별로 생태 관광 숲길과 산악형 트레일 등을 개발하기 위해 가리왕산 생태 관광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이달 말쯤 최종 용역 보고회를 거쳐 산림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짐에 따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영유아와 학생은 고열과 기침 등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틀 후까지는 단체 활동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일반적인 감기와 달리 근육통과 호흡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창군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방치된 영농 폐 비닐의 집중 수거에 나섰습니다. 평창군은 이달 말까지를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해 수거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을별 공공집화장에서 폐 비닐을 수거해 물기와 흙을 제거하고 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운송하면 수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 춘천과 춘천 시외버스터미널, 춘천 명동 거리에서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홈페이지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홍보를 추진하고 지역 문화축제와 행사 등과도 연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3분기 강원도 내 취업자 수가 최근 3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3분기 도내 취업자 수 감소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관련 통계가 나온 2014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도 5,800명이 줄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4, 5만 명을 웃돌았던 지난해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